이건 네가 내 딸이라는 징계야. 어디 가서도 절대 풀지 마. 그날 엄마는 내 손에 파란 목도리를 쥐어주었다. 2018년 12월 3일.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16살이었다. 병실 창밖으론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조용히 울고 있는 것처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금방 나을 거잖아요.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손등에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렀다. 미안해, 지원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질 거래요. 엄마는 슬프게 웃었다. 지원아, 엄마 말 잘 들어. 이 목도리는 특별한 거야. 엄마는 파란 목도리를 내 손에 올려놓았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였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있었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왜 엄마가 이걸 내게 줬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엄마,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데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울었다. 지원아,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엄마, 지훈이랑 지수 잘 부탁해. 내가 언니니까.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유언 같잖아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고 애썼다. 유언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이야. 그게 엄마가 의식이 있을 때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사는 말했다.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혼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어른이 되어야 했다. 16살에 엄마 없이 동생 둘을 키우며 매일 새벽 신문을 돌리고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리고 목에는 항상 파란 목도리를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알람이 울렸다. 새벽 4시 30분 나 이지원 19살 서울 마포구 소재 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3주 앞둔 수험생. 하지만 내 아침은 다른 수험생들과 달랐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방은 추웠다. 11월 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보일러를 틀고 싶었지만 참았다. 가스비가 아까웠다. 대신 옷을 껴입었다. 내복, 긴팔 티셔츠, 후드티, 그 위에 작년에 산 패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 목도리.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여고생이라기보다 지친 어른 같았다. 다크서클, 거칠어진 손, 삐걱거리는 어깨. 하지만 목도리를 매는 순간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절대 풀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나는 목도리를 꽉 조여맸다. 작은 방을 나섰다. 우리 집은 마포구 골목 안쪽 반지하 단칸방. 7평, 월세 30만 원, 관리비 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이 좁은 공간에 나와 중학생 동생 지훈이, 초등학생 지수 셋이서 산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부엌,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그 옆에 화장실, 샤워실과 변기가 함께 있는 유닛 화장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접이식 식탁 하나. 침대는 없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잔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동생들이 깨면 안 됐다. 지훈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지수는 7시에 일어난다. 그 전에 내가 신문 배달을 끝내고 돌아와서 아침을 차려야 한다. 계단을 내려갔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13개. 매일 오르내리는 이 계단이 가끔은 산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영하 3도. 하늘은 아직 깜깜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로웠다. 나는 자전거가 세워진 곳으로 갔다. 낡은 자전거. 아빠가 살아계실 때 사주셨던 것. 벌써 7년이 됐다. 바퀴는 삐걱거렸고 체인은 녹슬었지만 아직 잘 굴러갔다. 새벽 4시 45분. 신문 배달 대리점에 도착했다. 지원아, 왔어? 대리점 사장 박승철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50대 중반. 선하게 생긴 아저씨. 네, 사장님. 오늘 춥지? 날씨 진짜 추워졌다.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 길 미끄러울 수 있어. 네. 사장님은 신문 다발을 건넸다. 오늘 120부. 전단지 많아서 무거울 거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원이는 강하지. 사장님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참, 이거. 사장님이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다. 뭐예요? 붕어빵. 아까 지나가다 샀어. 너 아침도 못 먹고 나왔을 것 같아서. 아, 사장님 괜찮은데. 괜찮긴. 먹어. 안 먹으면 내가 섭섭해. 나는 붕어빵을 받았다.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자전거에 신문을 실었다. 120부. 무게가 제법 나갔다. 자전거 뒤 짐칸에 신문을 묶고 앞 바구니에도 넣었다. 배달을 시작했다. 첫 번째 집. 아파트 101동 301호.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신문을 놓았다. 두 번째 집. 101동 302호. 세 번째 집. 101동 303호.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120개 문 앞에 신문을 놓았다. 손은 얼어 빨개졌고 코끝은 시렸다. 목도리를 더 꽉 조였다. 새벽 6시 30분. 배달을 끝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따뜻한 불빛이 보였다. 잠깐 들어가고 싶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서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커피 한 잔이 1,500원. 아까웠다. 집에 도착했다. 6시 50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훈이가 일어나 있었다. 누나. 일어났어? 응. 화장실 가려고. 지훈이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누나, 손 왜 그래? 빨개. 아, 이거? 괜찮아. 추워서 그래. 손 녹여. 뜨거운 물에. 응, 알았어. 너 화장실 다녀와. 지훈이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4개, 어제 남은 멸치볶음, 우유 한 팩. 오늘 장을 봐야겠다. 계란 2개를 꺼냈다. 후라이를 했다. 나머지 2개는 내일 아침용이다. 밥을 했다. 쌀이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주 안에 사야 한다. 누나, 나 씻었어. 지훈이가 나왔다. 그래. 밥 차릴 테니까 지수 깨워줄래? 응. 지훈이는 자고 있는 지수를 깨웠다. 지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응, 졸려. 일어나. 누나가 밥 차렸어. 우리는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 지훈이, 지수. 밥, 김치,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누나, 오늘 학원비.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맞다. 오늘까지지? 응. 15만 원. 알았어. 오늘 드릴게. 미안해. 괜찮아. 누나가 벌면 되지. 지수가 물었다.
누나, 엄마 언제 깨어나? 나는 수저를 멈췄다. 곧 깨어나실 거야. 정말? 그럼. 나 엄마 보고 싶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지수를 안아줬다. 엄마도 지수 보고 싶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알았지? 응. 그래. 우리 지수 착하지. 오전 7시 40분.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다. 지훈아, 지수 잘 챙겨줘. 응. 누나도 학교 조심히 가. 그래. 동생들이 떠나고 나는 교복을 입었다. 회색 블레이저, 체크 무늬 치마, 하얀 셔츠, 거울 앞에 섰다. 교복이 좀 낡았다. 작년에 산 건데 벌써 해졌다. 하지만 파란 목도리를 매니까 괜찮아 보였다. 엄마, 난 잘하고 있죠?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전 8시 20분. 학교에 도착했다. 서울 마포여자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로 들어갔다. 지원아, 왔어? 친구 수진이가 손을 흔들었다. 응. 야, 너 새벽에 또 배달했어? 다크서클 장난 아닌데? 괜찮아. 괜찮긴. 수능 3주 남았는데 건강 챙겨야지. 알아. 걱정 마. 수진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다른 애들은 나를 좀 이상하게 봤다. 항상 피곤해 보이고 점심시간에도 졸고 방과 후엔 바로 사라지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다. 지원아,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수진아. 됐고, 오늘은 내가 산다. 이해 없음. 수진이는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다.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래서 가끔 나를 챙겨줬다. 수진아, 고마워. 뭘? 친구 좀 챙기는 거지. 오후 3시 50분. 수업이 끝났다. 다른 애들은 학원 가거나 독서실 갔다. 나는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30분. 동네 골목 안쪽. 신성과일. 작은 과일 가게. 지원아, 왔니? 사장님이 웃으며 맞이했다. 김순자 할머니. 65살.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산다고 했다. 네, 할머니. 오늘 배달 많아. 힘들겠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원이는 항상 열심히 하지.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과일 정리. 싱싱한 것들은 앞에, 덜 싱싱한 것들은 뒤에. 가격표 붙이기. 귤 한 봉지 5,000원. 사과 한 개 2,000원. 진열대 닦기. 먼지가 쌓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오면 밝게 인사했다. 귤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제주도산이고 당도 높아요. 그래, 하나 줘봐. 네, 감사합니다. 일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엄마 생각, 동생 생각, 미래 걱정. 다 잊고 그냥 일에만 집중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다. 오후 5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가게 앞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배달할 과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고급차였다. 벤츠인 것 같았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다. 한 할머니가 내렸다. 칠순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가 곧았고 걸음걸이가 우아했다. 베이지색 코트, 진주 목걸이, 가죽 핸드백, 옷차림만 봐도 부유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로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나는 인사했다.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의 눈빛이 이상했다. 놀람, 그리움, 슬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저기요, 학생. 네, 귤 좀 골라줄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제가 고르면 맛없는 것만 골라서요. 아, 네. 제가 골라드릴게요. 나는 귤 상자 앞으로 갔다. 하나씩 손으로 만져보며 무게감을 확인했다. 무겁고 껍질이 얇은 것들로 골랐다. 10개를 골라 봉지에 담았다. 이 정도면 될까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봉지를 받으며 나를 계속 쳐다봤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이지원이요. 지원이 예쁜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내 목을 쳐다봤다. 파란 목도리.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 목도리. 네, 참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아니요, 샀던 게 아니라 엄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엄마가, 네, 몇 년 전에 주셨어요. 할머니는 한참 나를 쳐다봤다. 학생,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에? 네. 의식을 못 찾으셔서요. 3년째, 3년이나.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학생, 혹시 엄마 성함이? 이영이요.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영이.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거스름돈 드려야죠. 괜찮아요.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차에 타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봤다. 지원아. 네. 내일도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차가 떠났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왜 엄마 이름을 물었을까? 왜 목도리를 보고 놀란 것 같았을까? 김순자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지원아, 저 할머니 아니? 네. 강 여사님. 성북동에 사는 부자. 아, 그래요? 응. 가끔 오시거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너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데?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다음 날, 오후 5시, 할머니는 정말로 다시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차, 어서 오세요. 지원아, 안녕. 할머니는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뭘 사실 거예요? 사과 좀 골라줄래요? 네. 나는 사과를 골랐다. 빨갛고 단단하고 흠집 없는 것들로.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또 10,000원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너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주고 싶어서. 하지만, 받아. 할머니 마음이야. 할머니는 떠나기 전에 물었다. 지원아, 혹시 시간 있으면 할머니랑 차 한잔 할래? 저는 일이 끝나야. 일 끝나고도 괜찮아. 할머니가 기다릴게. 오후 7시. 일이 끝났다. 할머니는 정말로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어디 가실 건데요? 근처 카페. 괜찮아? 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할머니는 아메리카노를, 나는 따뜻한 코코아를 주문했다. 지원아. 네.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괜찮아?
네, 물어보세요. 내 엄마 이영애 씨가 어떤 분이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엄마요? 엄마는 착하셨어요. 어떻게 착했는데? 항상 웃으셨고, 동생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힘들 때도 많으셨을 텐데, 한 번도 우리한테 짜증내신 적 없어요. 그랬구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힘드셨을 텐데, 항상 밝게 지내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내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강혜숙 대표이사 강상건설. 이게 할머니 명함이야. 할머니가 회사 대표세요? 응. 남편이 물려준 거야. 이제는 아들이 운영하지만. 지원아,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신데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손자 좀 돌봐줄 수 있어? 나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다. 손자요? 응. 우리 손자가 중학생인데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민수가 완전히 변했어. 민수가 손자 이름이세요? 응. 강민수. 중학교 2학년.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잘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외 선생님도 여러 명 불렀는데 다들 포기하고 나갔어. 그 정도로 심각하세요? 응. 근데 오늘 지원이 너를 보고 생각이 났어. 저요? 너 같은 또래 친구가 있으면 민수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고민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나도 내 일만으로 벅찬데 다른 아이까지 돌볼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눈빛엔 절박함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를 보는 것 같았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는 확신해. 하지만 저는 특별한 능력도 없고, 괜찮아.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돼. 시급은 2만 원 줄게. 하루 2시간씩만 와주면 돼. 2만 원. 하루 4만 원. 일주일이면 28만 원. 나는 계산을 했다. 지훈이 학원비 15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3만 원. 식비 20만 원. 한 달이면 112만 원. 월세 30만 원 내고도 80만 원이 남는다. 신문 배달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지원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나는 할머니의 차를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할머니, 성북동이 어디예요? 북한산 쪽이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 멀진 않아요? 응. 30분이면 도착해. 차는 강변북로를 달렸다. 한강이 보였다. 반짝이는 물결. 나는 한강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한강을 좋아하셨다. 가끔 우리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셨다. 치킨 한 마리 사서 돗자리 펴고 다 같이 먹었다. 엄마, 우리 부자 되면 저기 아파트 살자. 내가 한강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부자 되면 살자. 전망 좋은 집. 그때는 정말로 가능할 줄 알았다. 아빠가 살아계실 줄 알았고, 엄마가 계속 건강하실 줄 알았고,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모든 게 변했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의식을 잃었고, 나는 어른이 되어야 했다. 지원아, 무슨 생각해?
할머니가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표정이 슬퍼 보이던데. 괜찮아요. 오후 8시 성북동에 도착했다. 차는 높은 담장 앞에 멈췄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와,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넓은 정원이 보였다. 잔디밭, 나무들, 분수, 가로등, 그리고 그 끝에 큰 저택.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응, 진짜 크다. 그래, 우리는 익숙해서 잘 모르겠는데. 차는 현관 앞에 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서 오세요, 마님. 수고했어요. 나는 차에서 내렸다. 대리석 계단, 큰 현관문, 샹들리에,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 한 분이 나왔다. 70대 노인,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마님. 손님이십니까? 응, 민수 선생님이야.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집사는 나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 가죽 소파, 대형 TV, 피아노,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진품인 것 같았다. 민수는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집사에게 물었다. 2층 방에 계십니다. 오늘도 저녁을 거르셨습니다. 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지원아, 2층으로 올라가자. 네. 계단을 올라갔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할머니,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딸, 손자. 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이분이 할머니 딸이에요? 응, 우리 수진이야. 수진, 아름다운 여자였다. 긴 머리, 우아한 미소. 그런데 뭔가 슬퍼 보였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어떤 분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무슨 뜻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챙기는 아이였어. 그래서 항상 힘들어했지. 우리는 복도 끝 방문 앞에 섰다. 민수방 마이너스 노크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문에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가 노크했다. 민수야, 할머니야. 문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다. 민수야,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왔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할머니가 열쇠를 갖고 있어야 해. 민수가 가끔 문을 잠그거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군가 등을 보이며 누워 있었다. 민수야.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야,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 이지원이라고. 너랑 나이도 비슷해. 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아, 저 애가 우리 손자 강민수야. 중학교 2학년. 네. 요즘 상태가 저래.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나는 침대로 다가갔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보였다. 길고 헝클어져 있었다. 민수야.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 이지원이야. 너랑 비슷한 나이야. 19살. 아이는 반응이 없었다. 나도 힘든 일 많아. 동생 둘 키우고 아르바이트하고.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나도 엄마 없이 살아. 엄마는 병원에 계셔. 의식이 없으셔서. 그 말에 아이가 살짝 움직였다. 3년째야. 3년 동안 엄마가 안 깨어나셨어.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눈가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엄마가 없어? 응. 힘들지 않아? 힘들지.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매일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근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이는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 목도리를 봤다.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다.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목도리. 응? 아이가 다가왔다. 손을 뻗어 목도리를 만졌다. 이건 아이의 손이 떨렸다. 우리 엄마 목도리야.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그 파란 목도리 우리 엄마가 항상 하고 다니던 거야. 민수가 내 목도리를 잡았다. 어디서 났어? 왜 내가 하고 있어? 이건 내 엄마가 준 거야. 거짓말. 민수가 소리쳤다. 거짓말 아니야. 할머니가 급히 끼어들었다. 민수야,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마. 할머니, 저 목도리 봐요. 엄마 거 맞잖아요. 민수야. 민수는 나를 노려봤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서 훔친 거지? 그렇지? 뭐라고? 우리 엄마는 도둑 아니야. 그럼 왜 엄마 목도리를 하고 있어? 나는 목도리를 만졌다. 이건 정말 내 엄마가 준 거야. 3년 전 병원에서.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 거라고. 민수는 주저앉았다. 엄마 목도리. 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보고 싶어. 할머니가 민수를 안았다. 민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할머니, 엄마는 왜 간 거예요? 왜 나를 두고 간 거예요? 민수야.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수의 울음소리가 내 울음소리 같았다. 나도 매일 밤 이렇게 울었으니까. 할머니는 민수를 달랜 후 나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지원아, 미안해. 민수가 너무 예민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할머니. 응? 제가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정말? 민수가 저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민수 마음 이해해요. 나도 처음엔 화났었어요. 왜 엄마가 나를 두고 쓰러지셨는지. 지원아. 근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민수도 그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지원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목도리를 벗었다. 책상 위에 놓고 한참 쳐다봤다. 파란색 캐시미어 목도리.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된. 엄마가 준 것. 하지만 민수는 말했다. 우리 엄마 목도리야. 어떻게 된 거지? 왜 민수 엄마의 목도리를 내 엄마가 갖고 있었지? 나는 엄마 짐을 꺼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챙겨둔 상자. 먼지를 털고 열었다. 옷 몇 벌, 낡은 수첩, 사진 몇 장, 아빠와의 결혼 사진. 사진들을 하나씩 뒤졌다. 엄마의 젊은 시절, 20대 초반, 긴 머리, 밝은 미소. 그런데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큰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가 25살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뒷면을 봤다. 강 여사님 댁에서 1999년 봄. 강 여사. 오늘 만난 할머니. 강혜숙 할머니. 설마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일했던 거야? 나는 수첩을 펼쳤다. 엄마의 일기였다. 1999년 3월 1일. 오늘부터 새 일을 시작했다. 강 여사님 댁 가정부.
집이 정말 크다. 처음 보는 세계다. 1999년 3월 15일. 수진 양이 참 착하다. 대학생인데도 나한테 존댓말을 쓴다. 오늘 수진 양이 내게 차를 대접했다. 감동이었다. 1999년 4월 20일. 수진 양이 아프다.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몸이 약하다고 한다. 걱정이다. 1999년 5월 10일. 수진 양이 내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파란색 캐시미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수진 양이 계속 졸라서 받았다. 언니, 이거 하고 다녀요. 언니가 하면 더 예뻐요. 수진 양은 나를 언니라고 부른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손이 떨렸다. 수진, 할머니의 딸, 민수의 엄마. 엄마가 수진에게서 목도리를 선물 받은 거였다. 1999년 10월 3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수진 양방에서 보석이 사라졌다. 1999년 10월 4일. 경찰이 왔다. 조사를 받았다. 내 방도 수색했다. 창피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999년 10월 5일. 최악이다. 내 방에서 보석이 나왔다. 나는 모른다. 정말 모른다. 누가 내 방에 넣은 것 같다. 1999년 10월 6일.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강 여사님도 나를 의심한다. 수진 양만 나를 믿어준다. 영희 언니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수진 양이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소용없다. 1999년 10월 7일. 오늘 집을 나왔다. 수진 양이 울면서 붙잡았다. 언니 가지 마요. 제가 엄마한테 말할게요. 나는 수진 양을 안아주고 떠났다. 목도리는 놓고 가려고 했는데 수진 양이 내 가방에 몰래 넣어뒀다.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가 억울했겠다.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엄마가. 다음 날 저녁 나는 다시 저택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언덕을 올라 대문 앞에 섰다.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세요? 집사의 목소리였다. 저 어제 왔던 이지원인데요. 아, 이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들어가니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아, 정말 왔구나. 네, 할머니. 민수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우리 이야기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영희, 엄마를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이 집에서 일했어요. 역시, 놀랐구나. 엄마 일기를 읽었어요. 여기서 일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 수진이를 정말 잘 돌봐줬어. 수진이는 몸이 약했거든. 자주 아팠어. 엄마 일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희가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밤에 간호도 해줬어. 수진이는 영희를 정말 좋아했어. 친언니처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목도리도 선물한 거야. 할머니, 그런데. 응? 엄마가 왜 여기를 떠나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할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지원아, 할머니가 미안해. 네. 영희가 억울하게 여길 떠났어.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그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엄마 일기에서 봤어요. 수진이 방에서 보석이 사라졌어.
가치가 5천만 원 정도 되는. 경찰이 조사했고 영희 방에서 그 보석이 나왔어. 하지만 엄마는 안 했어요. 나도 알아.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영희를 믿지 못했어. 증거가 있었으니까. 영희 방에서 나왔으니까. 수진이만 영희를 믿었어. 엄마, 영희 언니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 그리고 영희는 집을 떠났어. 수진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매일 울었어. 영희 언니를 찾아달라고. 그러다가 1년 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나는 숨을 죽였다. 갑자기였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이.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때 수진이가 하고 있던 파란 목도리도 사라졌어. 아마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못 찾았어. 할머니가 나를 봤다. 그 목도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목도리를 만졌다. 그럼 이건 수진이의 사랑이 담긴 거야. 영희한테 준. 그리고 영희의 사랑이 담긴 거고. 너한테 준.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지원아, 내 엄마는 왜 이 목도리를 내게 줬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민수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민수야, 나 지원이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어제는 미안했어. 놀라게 해서.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도 목도리 이야기 들었어. 내 엄마 거였다는 거. 문이 살짝 열렸다. 민수가 문틈으로 나를 쳐다봤다. 들어와.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어제보다 밝았다.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민수야, 어제는 미안했어. 아니야.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민수는 나를 쳐다봤다. 누나, 그 목도리 정말 누나 엄마가 준 거야? 응. 언제? 3년 전. 병원에서. 엄마가 쓰러지기 전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한테 들었어. 누나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했었다는 거. 응. 나도 오늘 알았어. 누나 엄마랑 우리 엄마가 친했대.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누나 엄마한테 목도리를 줬대. 그렇더라. 민수는 목도리를 만졌다. 이거 만져봐도 돼? 응. 민수는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만졌다.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냄새 날 것 같아. 엄마가 이걸 하고 다녔을 텐데. 응. 누나. 응. 엄마 보고 싶어. 민수가 울었다. 나는 민수 옆에 앉았다.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매일 울어. 하지만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 엄마가 돌아오실 때까지 잘 살아야지. 민수가 나를 봤다. 누나 엄마는 돌아오실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희망은 있어. 정말? 응.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언젠가 깨어날 수 있대. 민수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 엄마는 안 돌아와. 죽었으니까. 민수야. 하지만 누나 엄마는 살아계시잖아. 응. 그럼 희망이 있는 거야. 민수가 웃으려고 애썼다. 민수야, 우리 같이 힘내자. 응.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만 같이 이겨내자. 응. 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는 그대로 울었다. 나는 그냥 옆에 있어줬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저택에 갔다. 학교 끝나고 과일 가게 일 끝나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 처음엔 민수가 말이 없었다. 그냥 방에 앉아 있거나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봤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첫째 날, 나는 민수와 함께 방에 앉아 있었다. 민수야, 뭐 하고 싶어? 모르겠어. 그럼 내가 책 읽어줄까? 응. 나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어린 왕자. 이 책 좋아해? 엄마가 읽어주던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읽어줄게.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민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셋째 날,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누나, 학교 어때? 응? 학교? 재밌어? 글쎄, 재밌다기보다는 바빠. 왜? 수능 준비해야 하니까. 누나 꿈이 뭐야? 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닮았다. 뭐가? 착한 거. 나는 웃었다. 다섯째 날,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거실까지. 할머니는 놀라서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할머니, 민수 나. 할머니는 민수가 밥을 먹는 걸 보며 계속 울었다.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기뻐서. 일주일째 날, 민수가 물었다. 누나, 나 학교 가야 할까? 응, 가야지. 무서워. 뭐가? 애들이 날 어떻게 볼지. 괜찮아.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안 그래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같이 가줄래? 학교까지? 응. 그럼 같이 가자. 2주 뒤, 월요일. 민수가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저택으로 갔다. 민수는 교복을 입고 나왔다. 머리를 자르고 세수를 하고 깔끔해진 모습. 와, 민수야. 완전 달라졌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누나,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멋있어. 정말? 응. 진짜. 할머니도 나왔다. 민수야, 할머니가 도시락 쌌어. 점심시간에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그래. 우리 민수 학교 잘 다녀와.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탔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신기해. 그치?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응. 항상 밝았어. 학교 앞에 도착했다. 성북중학교.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멈춰섰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정말? 응. 우리는 교무실로 갔다.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이 누나가 민수 선생님이야? 네.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선생님. 민수는 교실로 들어갔다. 나는 복도에서 지켜봤다. 교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민수를 쳐다봤다.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야, 민수다. 민수 왔다. 민수야. 아이들이 민수에게 달려왔다. 야, 너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진짜 오랜만이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곧 웃기 시작했다. 미안해, 오랫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하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민수는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 오늘 진짜 재밌었어. 그래, 뭐가 재밌었는데?
친구들이 다 반겨줬어. 그리고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녁 식사 후 할머니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지원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할머니. 서재는 조용했다. 책장 가득 오래된 책들, 벽에는 가족 사진들. 할머니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이거 보여줄게. 앨범을 펼쳤다. 젊은 할머니의 사진들, 남편과의 결혼 사진, 딸이 태어난 날. 이게 수진이야. 할머니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예뻐. 그치? 우리 딸 정말 예뻤어. 할머니는 다음 장을 넘겼다. 수진이가 자라는 모습. 5살, 10살, 15살. 수진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로. 어떻게 착했는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겼지. 친구가 슬프면 같이 울고, 누가 힘들면 도와주고. 그래서 수진이 자신은 항상 힘들어했어. 남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항상 웃으려고 애썼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게 결국 수진이를 아프게 했어.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는 25에 결혼했어. 재벌가로. 민수 아빠 집안. 결혼하고 1년 뒤에 민수를 낳았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시댁이 수진이를 힘들게 했거든. 며느리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항상 압박했어. 수진이는 견뎠어. 참았어. 민수 때문에. 하지만 몸이 점점 나빠졌어. 그러다 5년 전 할머니는 말을 멈췄다. 교통사고였어. 갑자기. 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하지만 지원아, 할머니는 알아.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나를 똑바로 봤다. 수진이가 스스로 그랬어. 네. 수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야. 시댁 압박, 남편의 무관심,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날 수진이는 민수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갔어. 엄마, 민수 잘 부탁드려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1시간 뒤 전화가 왔어.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지금도 힘들어. 하지만 민수가 있잖아. 민수 때문에 할머니는 견뎌야 해. 할머니가 나를 봤다. 지원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민수는 계속 방에만 있었을 거야.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왜? 저도 민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지원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영희를 닮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엄마 일기를 펼쳤다. 이번엔 더 뒤쪽을. 1999년 10월 7일. 집을 나왔다. 수진 양이 울면서 붙잡았지만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목도리를 두고 가려고 했는데 가방에 몰래 넣어져 있었다. 2000년 1월 15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마음이 어둡다. 수진 양 생각이 자꾸 난다. 잘 지내고 있을까? 2001년 5월 20일. 결혼했다. 이정수 씨, 착한 사람이다. 새 출발이다. 과거는 잊자. 2002년 3월 15일.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지원이. 예쁜 딸. 건강하게 자라길. 2006년 8월 10일. 오늘 신문에서 기사를 봤다.
재벌가 며느리 교통사고로 사망. 사진을 보고 놀랐다. 수진 양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진 양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떠난 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수진 양. 내가 곁에 없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015년 7월 20일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원이, 지훈이, 지수와 나만 남았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018년 11월 30일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돈이 없다. 아이들 밥값도 빠듯한데. 2018년 12월 1일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뇌에 혈관이 약해져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돈이 없다. 2018년 12월 2일 지원이한테 파란 목도리를 줘야겠다. 수진 양이 내게 준 목도리. 이제는 내 딸에게 이 목도리가 지원이를 지켜주길. 수진 양의 사랑이 지원이한테도 전해지길. 2018년 12월 3일 오늘 지원이한테 목도리를 줬다. 이건 내가 내 딸이라는 증거야. 어디 가서도 절대 풀지 마. 지원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언젠가 지원이가 알게 되겠지. 이 목도리의 의미를.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지원이를 사랑했는지. 나는 일기를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알았던 거야. 수진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걸. 그리고 그 슬픔을 혼자 안고 살았던 거야. 파란 목도리. 수진 언니가 엄마에게 준. 엄마가 나에게 준. 이제 내가 민수에게 수진 언니의 사랑을 전해줘야 해.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오전부터 저택에 있었다. 민수와 함께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누나, 저기 봐. 낙엽 엄청 많다. 그러네. 가을이 거의 끝나가나 봐. 곧 겨울이겠다. 응.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민수야, 학교는 재밌어? 응. 요즘은 괜찮아. 다행이다. 그때 집사 김 부장님이 다가왔다. 민수 도련님, 이 선생님. 네. 할머니께서 서재로 오시래요. 둘 다. 알겠습니다. 서재로 갔다.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옆에 김 부장님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 지원아. 민수도. 우리는 앉았다. 할머니가 김 부장님을 봤다. 김 부장님 말씀하세요. 김 부장님은 무릎을 꿇었다. 마님, 그리고 이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부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영애 씨한테 누명을 씌웠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1999년 도둑 사건. 그때 보석을 훔친 건 저였습니다. 저는 딸 수술비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마님 보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영애 씨 방에 숨겼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때 그곳에서 나오도록.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김 부장, 어떻게 그럴 수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면서 나를 그렇게 속인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어떻게 해요? 나도 일어났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김 부장님이 나를 봤다. 이 선생님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영애 씨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영애 씨가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더 좋은 일을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머리를 조아렸다. 이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하지만 동시에 김 부장님도 이해가 됐다. 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 김 부장님, 네. 딸은 어떻게 됐어요? 수술을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딸이 살았으면 된 거예요. 김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죠. 우리 엄마 누명을 벗겨야 해요. 당연합니다. 제가 경찰에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김 부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마님. 김 부장님은 일어나 떠났다. 할머니는 나를 안아줬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가 영희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고마워, 지원아.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 3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모습. 엄마, 나야. 지원이.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다 알았어. 김 부장님이 고백했어. 자기가 보석을 훔친 거라고. 엄마 누명이 벗어졌어. 눈물이 흘렀다. 엄마, 얼마나 억울했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도둑으로 몰려서. 할머니도 미안하대. 엄마를 못 믿어줘서. 수진 언니도 하늘에서 미안해하고 있을 거야. 엄마, 그리고 이 목도리. 나는 목도리를 벗어 엄마 손에 올려놓았다. 이제 이게 왜 특별한지 알겠어. 수진 언니가 엄마를 사랑했던 마음이 담겨 있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 있어. 그리고 이젠 민수의 마음도 담겨 있어. 우리 모두의 사랑이 담긴 목도리야. 엄마, 일어나.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제발 일어나. 내가 할 얘기 너무 많아. 할머니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하셔. 민수도 엄마 친구 만나고 싶대. 엄마, 제발. 그때였다. 엄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엄마.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요? 간호사는 엄마를 확인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불러야겠어요. 의사가 왔다. 여러 검사를 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곧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후, 엄마가 눈을 떴다. 엄마. 지원아?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3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 엄마, 나야. 지원이야. 나는 엄마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원아, 엄마가 얼마나 잤어? 3년. 3년이나. 3년? 엄마는 놀랐다. 그렇게 오래. 응. 근데 이제 깨어났잖아. 이제 괜찮아. 며칠 후, 엄마는 어느 정도 회복했다. 병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지원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열심히 살았지. 힘들었지? 응. 근데 견뎠어. 지훈이랑 지수는? 잘 있어. 둘 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다행이다. 나는 엄마에게 모든 걸 얘기했다. 신문 배달,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 할머니, 민수, 목도리, 김 부장님의 고백.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응. 하지만 수진 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목도리를 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까지 왔어. 지원아,
엄마, 이제 할머니네 가보는 게 어때? 가도 될까? 당연하지.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어 하셔. 일주일 후, 엄마가 퇴원했다. 우리는 함께 저택으로 갔다. 할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영희야, 여사님, 두 사람은 포옹했다. 20년 만에 재회. 미안해, 영희야. 너를 못 믿어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때 제대로 설명 못해서. 아니야. 내가 먼저 믿었어야 했어. 민수도 나왔다. 안녕하세요. 저 강민수예요. 엄마는 민수를 보며 웃었다. 수진이 아들이구나. 저희 엄마 아세요? 응. 엄마는 내 소중한 친구였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생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영희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래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수진이가 더 착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할머니, 엄마, 민수 나. 할머니가 말했다. 영희,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이 집에 다시 와줄래? 이번엔 가족으로. 엄마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다. 가족이요? 응. 민수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내가 필요해. 그리고 지원이도, 지훈이도, 지수도. 우리 다 같이 살자. 가족처럼. 엄마는 나를 봤다. 지원아, 어떻게 생각해? 나는 웃었다. 좋은 것 같아. 민수도 좋아할 거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엄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영희야.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저택 별채로 이사했다. 나, 엄마, 지훈이, 지수. 별채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방 3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크기. 큰 집에는 할머니와 민수가 살았다. 하지만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첫 저녁 식사 날. 큰 식탁에 6명이 둘러앉았다. 할머니, 엄마, 민수, 나, 지훈이, 지수. 와, 음식 진짜 많다. 지수가 눈을 반짝였다. 지수야, 많이 먹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웃고 떠들고 행복했다. 식사 후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우리 집이 다시 따뜻해졌구나. 예전에 수진이가 있을 때처럼. 민수가 말했다.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수진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 후 몇 달, 민수는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에 열심히 다녔다. 친구들도 많아졌다. 성적도 올랐다. 어느 날 민수가 나에게 말했다. 누나, 나 장래희망 생겼어. 뭔데? 상담사. 상담사?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와, 멋진데? 누나 덕분이야. 내가 뭘?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 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될 거야. 민수는 착하니까. 누나도 사회복지사 되잖아. 응. 우리 나중에 같이 일하자. 그래, 그러자. 그해 겨울. 수능이 끝났다.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우리 지원이 대학생 됐네. 엄마는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그해 12월, 첫눈이 내렸다.
나는 파란 목도리를 메고 정원에 섰다. 3년 전 엄마가 준 그 목도리. 민수가 나왔다. 누나, 춥지 않아? 응, 괜찮아. 이 목도리 덕분에. 민수는 목도리를 만졌다. 우리 엄마 목도리. 응. 그리고 내 엄마 목도리. 그리고 우리 목도리. 엄마와 할머니도 나왔다. 네 사람은 정원에 서서 눈을 맞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지원아, 이 목도리가 너희들을 이어준 거구나. 네. 수진이가 하늘에서 만들어준 인연인가 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지원이 지켜줘서.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영희야. 네. 고마워. 수진이를 사랑해줘서. 엄마는 울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무슨 말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함께 서서 눈을 맞았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모두 덮어주는 것처럼. 2023년 봄. 나는 대학교 1학년이 됐다. 매일 학교에 다니며 공부했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다. 키도 크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지훈이는 고등학생, 지수는 중학생.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다. 어느 봄날, 나는 엄마와 산책을 나갔다. 벚꽃이 만발한 길. 지원아.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그때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알아? 뇌출혈 아니었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엄마는 너무 힘들었어. 너희를 키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그리고 수진이 일까지 떠올라서 엄마는 포기하고 싶었어. 나는 숨이 막혔다. 설마. 응. 엄마가 스스로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일부러. 눈물이 났다. 엄마. 미안해, 지원아. 그때 엄마는 약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 덕분에. 엄마는 이제 행복해. 그리고 이 목도리. 엄마는 내 목도리를 만졌다. 이게 엄마를 살렸어. 수진이가 준 사랑이. 그 사랑이 너한테 갔고, 그 사랑이 민수한테 갔고, 그래서 우리 모두 살 수 있었어.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안 할게. 약속해. 그날 저녁, 우리는 수진 언니의 묘소를 찾았다. 할머니, 엄마, 민수, 나.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강수진 1980-2006 영원히 사랑하는 딸이자 엄마. 엄마가 먼저 말했다. 수진아, 나야. 영희 언니. 오랜만이지? 거의 20년 만이네.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내가 준 목도리가 내 딸을 지켰고, 내 딸이 내 아들을 지켰어. 고마워, 수진아. 그리고 미안해. 그때 너 혼자 두고 간 거. 내가 곁에 있었으면 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도 말했다. 수진아, 엄마야. 내가 보낸 선물을 이제야 알았어. 영희와 지원이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지. 고마워, 우리 딸. 내 덕분에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민수도 행복해. 민수도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지원 누나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영희 이모도 있어. 엄마가 남긴 사랑 잘 받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나도 말했다. 수진 언니, 저 이지원이에요. 처음 인사드려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준 사랑. 제가 이어받아서 민수한테 줄게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마치 수진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2025년
나는 대학교 3학년이 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방학 때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 어느 날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 10살. 부모님이 안 계셨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만 입고 있었다. 나는 파란 목도리를 풀었다. 아이의 목에 감아줬다. 이거 하고 다녀. 따뜻할 거야. 고마워요. 아이가 물었다. 언니, 이거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응, 소중해.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야. 네. 소중한 건 나눠야 더 소중해지거든.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 목도리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이는 목도리를 꽉 잡았다. 언니, 이거 잘 쓸게요. 그래. 약속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목도리 져버렸어. 그래. 괜찮아? 응.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질 거야. 수진 언니가 바라던 게 그거였을 거야. 엄마는 나를 안아줬다. 잘했어, 지원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민수가 거실에서 불렀다. 누나, 밥 먹자. 그래, 간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너무 좋구나. 할머니, 우리 평생 시끄럽게 살 거예요. 그래, 그러자. 10년 후, 2035년.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복지관 팀장. 민수는 상담사가 됐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했다. 어느 날 내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이지원 선생님께. 저는 10년 전 선생님한테 파란 목도리를 받은 김민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목도리 덕분에 저는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편지를 읽고 나는 웃었다. 일주일 후 민지를 만났다. 20살, 대학생.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민지야, 많이 컸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지는 가방에서 파란 목도리를 꺼냈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이거 돌려드려요. 민지야, 이제 내 거야. 아니에요. 이건 계속 이어져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소중한 건 나눠야 더 소중해진다고. 나는 목도리를 받았다. 20년 된 목도리.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민지야, 고마워. 선생님이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저녁, 나는 할머니 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나는 목도리를 보여드렸다. 파란 목도리. 할머니는 목도리를 만지며 울었다. 수진이 목도리구나. 할머니, 이 목도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 언니한테서 엄마한테, 엄마한테서 나한테, 나한테서 민지한테, 그리고 다시 여기로. 이제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아, 너 참 잘 컸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착해서 그래. 수진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자기가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20년 후, 2055년. 한 여자아이가 파란 목도리를 하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아이는 노숙자 할머니를 만났다. 추운 겨울날, 아이는 목도리를 풀었다. 할머니께 드렸다. 할머니, 이거 하세요. 아니야, 얘야. 이건 내 거잖아. 괜찮아요. 제가 배웠어요. 소중한 건 나눠야 더 소중해진다고. 누구한테 배웠는데?
지원 할머니한테요. 노숙자 할머니는 목도리를 받았다. 따뜻했다. 수십 년의 사랑이 담긴 따뜻함. 수진에서 시작된 사랑. 영희를 거쳐 지원으로, 민지로, 그리고 이 아이로. 목도리는 멈추지 않는다. 사랑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100년 후, 파란 목도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담긴 목도리. 그 목도리는 묻는다. 당신은 누구를 따뜻하게 해줄 건가요?